자, 여러분, 오늘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좀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중학교 과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내용을 여기서 문자화 시켜서 개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88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요거는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게 핵심이냐면, 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다시 B가 C보다 크다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A와 C도 비교할 수 있다. A가 C보다 어떻다? 크다. 이런 결론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가 일단 B보다 크다면, 자, 먼저 조건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좌변 우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 내용이에요. 즉, 좌변에 어떤 C 값을 더했어요. 그리고 우변에도 C 값을 똑같은 수를 더했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처음에 있던 방향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좌변에도 어떤 수를 뺐어요. 우변에도 어떤 수를 뺐습니다. 그때도 방향은 변화가 없다. 자, 하지만 이제 이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이제 우리가 음수를 곱할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C가 어떤 양수면 변화가 없어요. 즉, 좌변에다가 C를 곱하고 우변에다가 양수인 C를 곱해도 처음 방향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고요. 또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C가 예를 들어서 음수다. 그렇게 되면은 음수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처음에 있던 우리 부등호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역시 나눗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부등식의 뭐다? 기본 성질이라고 합니다. 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더하거나 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양수를 같이 더하거나 음수를 똑같이 더하거나 또는 양수를 똑같이 빼거나 음수를 똑같이 빼도 방향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에서는 방향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등호가 보통 4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게 AX가 B보다 크다를 가지고 한번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A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그럼 나눠준다? 음수를 나눠준다? 양수를 나눠준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럼 나눈다는 얘기는 A분의 B가 되겠죠. 우변에서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이런 답이 만들어집니다. 끝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배웠었지. 음수인 상태의 수를 나누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리고 자, 음수하면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를 생각하잖아. 이게 문자로 표현됐을 때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리고 나누게 되면 방향이 바뀌었고, 하지만 문자로 표현될 때 형태는 그냥 a분의 b는 변함이 없겠지, 그지? 이 자체의 음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방향만 이렇게 바뀌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느냐? 0이면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일단 a가 0이 들어가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0이에요. 즉 뭐지? 0이 돼버립니다. 어떤 x 값이 들어갈 건데 거기 0을 곱하게 되면 결과는 항상 뭐지? 0이죠. 그래서 좌변은 일단 0이에요. 자, 그럼 우변에 지금 b라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b가 예를 들어서 양수라고 한다면 원래대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죠. 자, 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입만 했어요. a가 0이니까 a에 0을 넣었어요. 그래서 좌변이 0이 됐습니다. 그럼 우변은 b가 있고요. 부등식은 일단 그대로 써놔야 되죠. 자, 이게 b 자체가 양수인데, 즉 우리가 뭐 1, 2, 3, 4, 5, 6 이런 양수인데 0이 양수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x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x 값은 범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음수의 어떤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자, a가 0이 들어갔을 때 표현은 똑같아요. 자, 그럼 0은 음수보다 크다? 옳은 얘기가 되죠. 참이죠. 그러면은 x는 내가 뭘 넣든 간에 a만 0이 된다면 이 부등식은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어떻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이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까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0은 여기도 원래 b보다 크다인데 b가 0이죠. 그럼 0은 0보다 크다. 0은 0이죠. 0은 0과 같다지. 그런데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이 된다는 말은 해가 없다죠. 여기가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고, b가 음수면 모든 실수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책에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문자화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요런 것들이 중학교 때는 단순히 1차 부등식을 배웠지만 숫자로 나왔었지, 그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문자화되어 있는, 그래서 교과서에는 요 부분을 실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필수예제 1번 그리고 필수예제 2번 이 두 가지 어떤 문제 유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필수예제 1번입니다. 필수예제 01번입니다. 자, ABC가 실수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B는 일단 0보다 커요. AB는 양수에서 생각을 하는데, 자, 또 A와 B는 B가 더 큰 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A분의 1과 B분의 1, 얘네들은 항상 A분의 1이 크다라는 게 참이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1, 2가 예를 들어 자연수에서 생각해봐요. A가 1, B가 2 이렇게 되면 이건 참이에요. 하지만 0보다 크다라는 수는 분수도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3분의 1, A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 B가 2분의 1이면 이것도 지금 성립이 됩니다. 1보다 작은 수에서. 그렇게 되면은 A분의 1, B분의 1은 뭐 한 거예요? 역수를 취한 거지. 그래서 3분의 1이 A인데 A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3입니다. 얘는 2가 되고, 그쵸? 그러면은 3은 2보다 어떻다? 크다. 얘도 성립을 하네. 그렇다면은
1보다 큰 AB가 오더라도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은 어떻다? 바뀌었네요. 그죠? 이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세분화시킬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B가 A보다 큰 상태입니다. 근데 역수를 취했더니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반대로 바뀌었지, 그지? 항상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B를 1보다 큰 수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얘를 아까 1하고 2, A가 1, B가 2입니다. 그렇다면 A분의 1은 얼마예요? 1이죠. B분의 1은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1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1보다 작은 수 A가 그러면 3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잖아요. 자, 그러면 A분의 1 역수를 취하니까 어떻게 된다? 3이 되고 2분의 1의 역수를 취하니까 2 되니까 역시 3이 2보다 크다. 아, 1보다 큰 수를 넣어도 식은 성립하고 1보다 작은 수를 넣어도 식은 성립하니까 기억은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 네, 뭡니까? 옳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은 것을 분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일단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위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위에는 일단 AB가 양수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고 지금은 그냥 A가 단순히 B보다 큰 수입니다. 이랬을 때 자, C 빼기 2A 그 다음에 C 빼기 2B의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먼저 A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했죠. 자,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반대로 바뀌죠. 거기다가 똑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C가 똑같이 더해졌어요. 양변에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 그대로 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도 어떻게 된다? 참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이 부등식에서 요런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방향이 요렇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2부터 곱해봤습니다. 양변에. 그럼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바뀌었죠. 거기다가 똑같은 수 C를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방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니은도 어떻다?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자, AC가 BC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C분의 A하고 C분의 B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이런 방향이 되느냐 참이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C를 나누면은 C가 사라져 버리지, 그지? 그런데 C의 제곱을 만약에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요? C의 제곱은 양수죠. 0일 수도 있지만 0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C의 제곱을 나누면은 양수기 때문에 방향은 일단 어떻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C분의 A, C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제곱을 나누니까 하나 약분되고 밑으로 하나 더 들어가지, 그지? 그럼 양수였으니까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방향이 벌써 잘못됐죠, 그죠? 벌써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D것은 뭐가 된다?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먼저 가정을 가지고 결론의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C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눈다? C의 제곱. C의 제곱은 일단 뭐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양수로 볼 수 있다. 제곱이 붙었으니까. 그리고 0은 애초에 제외됩니다. 왜냐면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일단 C의 제곱을 나눴을 때는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거짓입니다.
자, 요런 어떤 문제 유형을 한번 경험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가끔 요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좀 우리가 좀 많이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을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02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자, 4x 더하기 a. 크거나 같다. a 제곱 x 더하기 2. 자,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입니다. 이건 계수예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미지수 x가 포함된 항은 좌변으로 이항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x가 포함되지 않은 항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했습니다.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가 됐죠. 자, 인수분해. 그러면 4 빼기 a 제곱 x, 그리고 얘는 2 빼기 a라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여기 인수분해 되죠. 그럼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고, 자, 2 빼기 a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앞에 거를 여기다 나눌 거거든요. 일단 한번 나누면 이런 모양이죠. 방향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 우리가 나누게 되면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a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약분이 되면서 이 오른쪽은 2 플러스 a분의 얼마? 1이라는 게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좌변이 크거나 같다였는데 답에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자, 일단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전체 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즉 음수였다라는 거겠지. 이 자체 수가 뭐?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 결과 있죠. 이 결과는 답에 있는 이 결과와 어떻다? 일치해야 되겠지, 서로. 그래서 a 값을 찾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2 더하기 a분의 1이 뭐와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렇다면 요거 2 더하기 a를 이쪽에 곱해버리면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예요. 자, a가 넘어오면 자, 좌변으로 이제 a 값이 나오고 1이 넘어가겠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음수냐?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 둘이 곱하면 음수 되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서 문제의 원하는 답하고 똑같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뭐다? 이렇게 a 값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1차 부등식 자체가 이제 학교에서 좀 다루게 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교과서에 제외됐으면은 이제 뭐 출제는 좀 되기 힘들겠죠. 근데 요런 풀이가 또 있다.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제 머리는 너무 용량이 작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자, 02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나왔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연립 2차 방정식을 앞에서 배웠죠. 자, 지금 부등식에는 2차 부등식은 없습니다. 연립 1차입니다. 자, 연립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 2개가 나오겠죠. 그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는 것이 연립 1차 부등식이다. 그래서 뭐 풀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뭐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자, 190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니까 예제가 있네요.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4x 그 다음에 크다 3x 빼기 3 요런 1차 부등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2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몰아줘야 되겠지. 3x가 이항되어 오죠. 그러면 4x 빼기 3x 그리고 상수항은 어차피 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좌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일단 가만히 둡니다. 자, 밑에 식은 상수항만 이항되면 되겠지. 그럼 x가 존재하고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우변을 좀 정리해주면은 이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답이 각각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을 표현을 합니다. 수직선을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자, 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해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수직선에 표현해주고 요거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크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가운데를 비워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해주면 되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를 까맣게 색칠을 해서 요거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작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을 해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이쪽이네. 여기에 답을 쓰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등장을 한다. 요게 이제 즉 예제의 원하는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여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전 문제 필수 예제를 풀기 전에 191페이지에 보면은 연립부등식을 우리가 보통 이 중괄호 모양처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A가 이렇게 B보다 작고 다시 C는 이렇게 연속된 연속된 부등식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 x 더하기 1이고 2고 여기는 1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양변에 요것만 없애주면 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1, 여기다가 빼기 1, 여기다가 빼기 1 하면 가운데가 x가 되고요. 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요거는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0.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나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 B, C에 전부 다 미지수 X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 형태로 바꿉니다. 앞에 거 두 개를 떼와요. 그러면 요거 하나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 반드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요렇게 표현이 된다. 각각 이제 부등식을 풀어서 만들면 된다. 요거 뒤에 필수 예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192페이지에 나오는 필수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03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위의 식이 4x 빼기 3x 빼기 3 그리고 2x보다 작다. 자, 밑에 식은 5x 빼기 11 그리고 작거나 같다 2배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예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정리할 게 좀 더 많다 이 말이지. 자, 위의 식 정리 들어갑시다. 조금 이제 생략 가능한 건 생략할게요. 가로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4x 빼기 3x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 다음에 2항에서 정리하겠죠. 그러면 요거까지 넘으면 자, 일단 요거 정리하면 얼마죠? x죠. 그리고 얘가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x. 자, 상수항 혼자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 요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음수 보이죠? 음수를 나눕니다. 방향 어떻게 되죠? 바뀌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그
그래서 위에 식 정리가 끝났고요. 자, 밑에 식은 이쪽으로 쓸게요. 자, 가로 풀면서 갑니다. 자, 5x 빼기 11은 작거나 같다. 2x 더하기 2. 자, 넘어오면 이제 암산할까요? 3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1이 넘어가면 플러스 11. 2하고 합쳐서 13. 그럼 x는 양수기 때문에 방향 그대로 나눠주면 3분의 얼마? 13. 대략 4점 얼마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공통부분을 찾아라 그랬지. 4점 얼마니까 얘가 여기 있고요. 이 3분의 13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3보다 큰 쪽에. 자, 3보다 크다? 동그라미로 오른쪽으로.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를 색칠을 해주면서 왼쪽으로 작으니까 공통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을 적으면 어떻게 된다? 3보다 크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정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은 분수와 소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0.2x 위의 식 같은 경우는 소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자 0.2x를 그대로 달고 다니고 문제를 풀어도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2, 0.9, 0.3을 한 번에 우리가 정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양변에 양수니까 방향 그대로죠. 곱하기 10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x가 돼요. 그리고 0.9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변화가 있으면 되죠. 3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4 이쪽에서 이미 변화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아까처럼 풉니다. 자, 여기 2x 자, 요거 전개하면 3x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3x 그리고 분배 법칙을 썼을 때 12 플러스 9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 자, 요게 마이너스 x죠. 요게 3입니다. 자, 음수를 나누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위의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 상태로 계속 풀면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곱합니까? 양변에 12를 곱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좌변은 3하고 약분이 돼서 4가 생기는데 이 전체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빼기 여기는 4하고 12가 3이 되고 뒤에 쪽은 또 가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부등호 방향 변화 없죠. 양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전개하면 4x 여기 빼기 6x 자, 그래서 4x 자, 그냥 그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28 빼기 6x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5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작다. 자, 요거 두 개 하면은 마이너스 13 여기 플러스 13으로 오니까 1. 자, 그 다음에 음수로 나누니까 방향이 반대로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범위가 나왔지. 그렇다면은 자,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표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색칠을 해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여기도 크네요. 그럼 얘도 크다. 그리고 결국은 이쪽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쪽 부분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하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소수 처리하는 거
분수 처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풀이는 어떻다? 앞에 있는 1번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요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당연히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4번 얘기가 이제 요게 나옵니다. 자, 필수의 이제 4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04번.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부등식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A, B, C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따로 일단 분리를 해낸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식 두 개를 그대로 씁니다. 자, 3x 빼기 10, 그 다음에 5x 더하기 2. 그리고 뒤에 있는 식 두 개만 그대로 씁니다. 5x 더하기 2, 그 다음에 8 더하기 3x.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앞에 두 개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두 개만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는 풉니다. 자, 5x 넘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정리가 되죠. 왜? 3x 빼기 5x니까 이제 하나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작다.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0이니까 12. 자, 그럼 음수로 나누죠?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니까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뀌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3x가 넘어와요. 그럼 5x 빼기 3x니까 2x가 되고요. 처음에는 그대로 쓰고요. 자,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래서 8 빼기 2는 얼마? 6. 자, 양수로 나눕니다. 방향, 원래 방향과 그대로.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얼마? 3.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수직선 그리죠. 마이너스 6과 3을 표현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3이에요. 자,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색칠해주고 왼쪽입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죠. 답을 씁시다. 어떻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따로따로 써서 풀이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풀이에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5번으로 가면은 조금 특수한 경우가 보일 겁니다. 특수한 경우가.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에서 뭔가 특수한 형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뭐 아까랑 차이가 없는데 예,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언제 특수한 형태가 되냐면 답을 우리가 찾을 때, 마지막 답을 찾을 때 답이 조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풀이는 똑같습니다. 이항합니다. 그러면 상수항 이항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그냥 x 바로 나왔죠? 자, 위에 거 풀렸습니다. 자, 밑에 거 이항합니다. 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항하고 마이너스 2 넘어옵니다. 그럼 2 더하기 2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니까 또 x입니다.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지금 이거랑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수직선에다가 표현합니다. 근데 자, 특수한 형태가 이겁니다. 얘도 4를 기준으로 하고 얘도 4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해가 아까 두 개 나오던 게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얘를 표현할게요.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색칠을 해서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선생님 여기 왜
약간 직사각형처럼 안 했습니까? 요게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겹칠 것 같아서 요로 살짝 뺐어요.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등호 들어가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겹치는 부분. 이쪽하고 이쪽은 아예 겹치지가 않죠. 유일하게 겹쳐지는 게 이 점밖에 없지. 그래서 이 답이 뭐냐면 바로 x는 4 이런 식으로 답 자체가 특수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연립1차 부등식에서 특수한 형태다. 특수한 애를 갖는 연립부등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푸는 데까지는 어떻다? 푸는 데까지는 다 똑같고 그 마무리된 부등식 두 개를 수직선에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런 좀 특수한 형태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또 어떤 답이 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의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가로 풀면서 위의 식은 정리해야 되겠지. 3 빼기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우변은 x 빼기 13으로 이렇게 가로가 풀렸고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x에 x가 넘어왔고요. 자, 일단 요거는 두 개 더하면 5죠. 플러스 5가 넘어가면 원래 있는 수에다가 마이너스 5로 이항됐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음수 왔죠? 이거를 여기다 나눌 거예요. 그래야 x가 나오니까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뀝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양수 6으로 바뀌죠. 일단 처리 완료. 요거 갑니다. 넘어옵니다. 그럼 2x 빼기 4x 작거나 같다. 원래 마이너스 11이 있었는데 플러스 5가 넘어왔죠. 마이너스 5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16 또 음수죠. 그렇다면 방향이 반대로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6은 8 여기도 끝났죠. 자,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6입니다. 그럼 6, 8입니다. 오, 여기까지는 표현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6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작다. 왼쪽.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8이 포함되면서 크거나 같다. 오른쪽. 어라? 이쪽 가버리고 이쪽 가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하나도 안 생기죠? 이럴 때는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지? 네, 이럴 때는 답이 해가 없다. 즉 공통된 부분의 x 범위가 찾을 수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게 nothing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가. 그러니까 답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풀이는 똑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두 개 찾아가지고 그걸 수직선에 표현하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 좀 특이하게 나온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점 하나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요. 이건 얘입니다. 하나는 뭐 이렇게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또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쪽 부분은 당연히 공통 부분이 없는 거고 여기에서조차 이 한 3이라는 점에서조차 하나는 들어가지만 하나는 안 들어가죠. 이럴 때도 뭐다? 답이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찾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연립1차 부등식은 이제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필수예제 6번. 자,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우, 하나가 더 있네요. 필수예제 7번. 네, 일단 필수 공유. 자, 이제부터는 별표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이고 위의 식이 2x 플러스 5 그리고 작거나 같다 3x 더하기 2 그리고 x 빼기 a 그 다음에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뭐 하면 된다? 풀면 되고, 밑에는 뭔가 A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얘도 우리가 하던 대로 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개를 풀었는데 답이 미리 나와 있어요. 답이 B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15보다 작은 이러한 답이 만들어지더라. 그럴 때 A하고 B를 구해서 두 개를 뭐하라? 더해봐라. 요 B는 여기 있고요. 답에. 그 다음 A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연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의 식, 아래 식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 정리하면은 2x, 자, 여기 넘어오죠. 이항돼서 넘어왔고 상수항은 이렇게 이항돼서 넘어갔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자, 음수죠. 음수를 나누면 부동항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자, 일단 끝났어요. 자, 얘도 a가 있지만 가로 풉니다. 자, x-a 작다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으로 가로가 풀렸고 이항대 넘어옵니다. 더하기 3x 그럼 18하고 빼기 6이니까 12죠. 그리고 더하기 a 넘어왔어요. 계산하면 4x입니다. 그리고 12 더하기 a 양수사죠. 양수사는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누면 4분의 12 더하기 a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표현이 되죠. 자, 얘도 끝났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합치는 게 아니라 공통 범위가 얘가 돼야 되지.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어때요? 작다죠. 그럼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지만 얘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해가 안 나와요. 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쯤에 4분의 12 더하기 a가 있어줘야 이게 작다 해서 요런 범위가 찾아져서 답이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4분의 12 더하기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때요? 모양이 좀 비슷하죠? 바로 나오네. b값 얼마? 3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답이랑 내가 직접 찾은 답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왼쪽. 그래서 b 값이 먼저 3이 나왔어요. 자, a 값은 요거죠, 요거. 야, 요거하고 요게 또 똑같아야 되지. 분모 4 똑같습니다. 그럼 a는 3이죠. 그죠? a는 3. 그래서 a 더하기 얼마? b는 답이 6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단골 메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줘야 하나는 크다 하나는 작다 해서 공통 부분에 이런 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b가 3 4분의 15하고 4분의 12 더하기 a가 같다 해서 a값 b값 찾아내는 문제 필히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수예제 7번. 역시 별표입니다. 자, 필수 07. 자,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고 자, 이 두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해가 없답니다. 실컷 위에 거 아래 거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았는데 해가 없대요. 아,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네. 그럼 일단 위에 식 아래식 풀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해가 없다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자, 위에 식 풀겠습니다.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x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넘어와서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자, 음수로 나누니까 방향은 반대로 되면서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요거 끝. 밑에 거. 자, x 혼자 있죠.
그러면 나머지만 이항시키면 2a 빼기 4입니다. 요것도 일단은 끝! 자, 두 개를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얘부터 표현할게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고, 그럼 얘는 작다죠? 그러면 뭔가 요런 기호가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공통부분 생겨버리죠. 왜냐면 지금 답이 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쪽 부분이 만나는 게 없지, 즉 공통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2a 빼기 얼마? 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하얀색 점은요 움직입니다. 여기 2라고 고정된 점이고요. 여긴 2니까 여기 딱 고정된 거예요. 그럼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에 뭐가 있죠? 1 있죠.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쏘리.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답이 됩니다. 공통범위가 안 생기지. 근데 얘가 살살살살살살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2까지 도착을 하더라도 아까 이런 거 있었죠. 하나는 포함을 하고요, 하나는 포함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2까지 도착하면 같은 2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2가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공통부분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로 아까 결론을 냈지. 그죠? 그래서 얘는 2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작다, 즉 이 왼쪽에 어디든지 있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같다는 거는 2까지 와도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는 포함이 되고 2가 하나는 포함이 안 되죠. 그죠? 그래도 해는 없거든. 그래서 2까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 돼요. 넘어가면, 자, 2a는 작거나 같다 플러스 6. 그래서 양수 1을 나누니까 방향이 안 바뀌고 3.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a가 3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런 최종 답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난이도도 있고 시험 문제 엄청 자주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일단 푼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타낸다? 밑에 식, 위에 식의 결과를 표현했다. 그거를 어디다가 수직선에 일단 두고 답에서 일단 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확실하게 표현해 놓고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부분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떼버립니다. 떼버리게 표현하면은 일단 직관적으로도 어떻다? 공통부분이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뭐다? 얘가 만약에 이 값이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해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공통부분 생기지. 여기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어디야? 2까지 와도 상관이 없다. 그게 바로 얘가 이 수의 왼쪽에 있죠. 그게 작다는 뜻이에요. 작거나 같다는 게 뭐?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래도 해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니까 답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 부등식의 특히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7번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밑에 확인, 체크 잘 좀 판단해주고 활용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